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의 금빛 활약을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자카르타, 오늘도 문승진 TV조선 스포츠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여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우리 태극 낭자들 중국하고 동점도 몇 번 있고 뭐 역전도 허용을 하고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는데 금메달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녀 3총사가 아니라 4총사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김지현 선수를 마더니 김지현 선수를 필두로 해서 윤지수, 최수영, 황선아로 선수가 구성이 된 여자 그 샤브르 대표팀이 중국에 결국에는 45대 36. 상당히 추격도 매서웠지만 역시 한국 선수들의 스피드가 한 수 위였습니다. 특히 이 샤브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찌르기와 배기가 허용이 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장신 선수한테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좀 키가 더 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한 167cm 정도 됐거든요. 사실 이게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평균이 한 180 정도 되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13cm. 그러니까 같이 찌르기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신체적인 불리함을 결국엔 우리 선수들이 한 발 더, 반 박자 더 빠른 스피드로 결국에 극복을 했고요. 뭐 선수들 뭐 금메달 비결에 대해서 역시 뭐 빠른 스피드와 역시 또 이 하나로 된 마음. 왜냐하면 이게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 자신의 어떤 동료를 믿어야 그래야 이제 자신이 어떤 편안한 마음에서 할 수 있는데 못 믿으면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하려다 보면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점하게 되는데 서로 믿고 설사 내가 못해도 다음 선수가 만회해 주겠지 이런 어떤 호흡이 결국엔 금메달로 이어졌고요. 또 이 금메달 그 호흡 뒤에는 또 곱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곱창이요? 끝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곱창이 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 뒤에 구슬땀 훈련을 흘린 뒤에 이 곱창으로 선수들이 어떤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그 샤브르에서 역시 또 한국 펜싱이 강하다는 이유를 또 발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이 찌르기만 할 때는 왠지 진짜 칼싸움 느낌이 안 되는데 배기까지 하니까 이건 진짜 칼싸움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페 같은 경우는 이제 찌르기만 되는데 샤브르 같은 경우는 배기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수들이 더 집중력과 스피드를 요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전도 좋지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이 팀워크라는 게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레슬링에서도요 메달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첫 번째 출전한 조효철 선수. 부상통까지 발휘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말 좀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였었는데 자, 조효철 선수 가족들 경기장을 직접 찾아와서 이 감동의 순간을 지켜봤는데 조효철 선수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자신을 버티게 한 원동력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가족 와서 응원해줬거든요. 응원 선물해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신 어머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와이프 그리고 먼 곳까지 와준 딸 정말 다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얼굴에 저렇게 붕대를 감고 경기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포기하려던 순간 가족이 떠올렸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네요. 역시 어머니는 울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얘기했지만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금메달을 선물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족의 사랑의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연우 선수 86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벌써 33살 대표팀 가운데 최고 어떻게 보면 맏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이 처음 참가하는 국제대회인데 이 첫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보기 좋게 금메달을 땄고요. 사실 8강전 때 선수와 부딪히면서 눈 부위가 찢어지면서 붕대 투혼을 펼쳤는데 사실 레슬링 같은 경우에 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게 피가 이게 흘러내려올 경우에 굉장히 시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김연우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그것을 값진 금메달로 연결을 했습니다. 레슬링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연우 선수. 1회전에서 정말 안타깝게 패배했지만 그 이후에 쭉 승리를 해서 동메달을 또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우 선수 하면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값진 그 금메달의 그 감동을 안겨준 선수인데 사실 1회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레슬링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되는 희생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이 선수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3, 4위 동메달 결정전에 나가서는 마치 화풀이를 하듯이 1분 24초 만에
9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면서 1분 24초 만에 경기를 끝나면서 왜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지를 바로 이 기술로 보여줬습니다. 뭐 야구로 따지면 콜드 게임이 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1분 24초 만에 그러니까 3분씩 두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1분 24초 만에 사실 그 레슬링 선수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선수들이 이제 굴리려고 할 때 버티잖아요. 네. 근데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순식간에 그냥.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로 그냥 연속으로 3번 연속 굴러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9대0 깔끔하게 테크니컬 폴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도 막판에 거침없는 선전을 보여줘서 정말 맞습니다.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북한 선수들의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한 선수들 이 역도에서 메달 밭을 일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오강철 선수가 금메달 소식을 안겨줬는데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중국 선수들도 나와 까자오스탄 선수들 나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한 훈련만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감독 동지랑 훈련 너무 같이 한 결과 마음과 마음이 맞아서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적의 명예를 떨쳤다고 생각하니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생각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시상식 도중에도 눈물을 펑펑 쏟아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일단 뭐 그 북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메달 따면 일단 첫 순위가 이제 위대하신 뭐 지도자 수령 뭐 조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수님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선수가 울었던 더 깊은 뜻은 바로 이 어머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님이 사실 5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코치와 감독이 어머님 당연히 가야 되는데 5월달 야 우리가 같이 갔다 와서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금메달을 따서 어머니 영전에 바치자 그러면서 독한 마음으로 훈련을 했고 결국에는 이런 또 값진 금메달을 따냈는데 60kg급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 북한이 이번 지금 역도에서 5체급에서 지금 벌써 금메달 3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싹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최강의 어떻게 보면 역도 강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뭐 그 금메달을 딴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 정신력 그리고 이 선수가 얘기했듯이 이 모든 스포츠에서 변하지 않는 딱 진리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을 이 선수가 과연 몸으로 보여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를 악물고 악한 훈련을 견뎌내면서 금메달을 땄다. 또 이 코치 선수도 뭐라고 했냐면 다른 나라 선수들 보면 뭐 이렇게 핸드폰 보고 뭐 손 핸드폰으로 이게 뭐 장난치고 그러는데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오로지 그냥 경기에만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북한 선수들 뭐 핸드폰을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강한 집중력과 훈련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계 역도 강국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상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우리는 뭐 금메달 따도 뭐 대통령께 감사합니다, 총리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바로 원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교육의 중요성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금메달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내일도 또 오늘도 멋진 또 금메달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